갑작스럽게 들리는 비명소리. 나치 독일군은 망설임 없이 볏짚에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가장 나이가 어린 귀도의 등을 떠밀고 그렇게 볏짚 속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1939년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폴란드의 치안 유지 목적을 위한 지역경찰을 파견합니다. 지역경찰의 임무는 숲에 숨어든 폴란드 파르티잔과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순수 청년 귀도는 지역경찰로 강제 징병됐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출신도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어린 나이에 끌려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당시 나치 독일은 재즈를 퇴폐 음악으로 지정했고 귀도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스윙키즈였습니다. 그렇게 재즈를 듣다 적발된 귀도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폴란드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었죠. 말 그대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귀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잔혹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 잔혹한 순간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귀도가 유일하게 웃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 사는 소녀 프랑카를 만날 때였죠. 한편 귀도처럼 전쟁에 휘말린 또 다른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 역사에서 철도기관사 보조로 일하는 로맥이죠. 로맥 역시 어린 나이에 못 볼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맥은 죽은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얻고 먹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끌려가다 흘린 물건을 주워 파는 것이죠. 그들이 떨어뜨린 물건은 꽤나 돈이 됐고 그렇게 로맥은 잔혹동화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마다 로맥의 집 분위기는 밝아집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로맥은 괴로운 상황에 늘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런 로맥이 현실과 마주하는 유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짝사랑하는 프랑카와 마주할 때죠. 프랑카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로맥은 유대인들의 짐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주인 있는 가방을 훔치게 되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귀도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귀도는 로맥을 보내주죠. 로맥이 탄 기차는 선로를 타고 이동했고 귀도가 탄 오토바이도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청춘의 입장은 달랐지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건 똑같았죠. 그날 오후 로맥은 프랑카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두 사람은 나치 몰래 재즈 음악을 듣죠. 같은 시각 지휘관을 위해 원치 않은 노래를 부르던 귀도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재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로맥과 프랑카가 있는 곳이었죠. 신난 귀도는 재즈 음악을 마음껏 듣지만 로맥과 프랑카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그렇게 나치 친위대와 재즈와 함께한 기묘한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물건을 줍던 로맥은 부상당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지역경찰을 피하다 다리에서 떨어진 그는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괜한 의심을 받을까 두려웠던 로맥은 숲속에서 지역경찰을 피해 숨게 되는데 이때 우연히 부니아라는 폴란드 파르티잔 소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같은 시각 근처엔 귀도가 동료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죠. 그리고 결국 세 사람은 마주치게 되는데 부니아가 귀도의 총을 뺏었지만 귀도가 그랬던 것처럼 로맥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총을 잃어버리며 귀도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지휘관에게 실토하게 됩니다. 이번 일로 휴가도 못 나가고 지휘관에게 크게 찍히게 되죠. 귀도 입장에선 로맥이 충분히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부니아는 로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맥은 근처에 살고 있는 아는 아저씨에게 사정을 말했고 아저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니아를 숨겨주기로 합니다. 부니아를 아저씨 집에 숨긴 로맥은 잠깐 밖으로 나오는데 귀도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번에도 로맥을 살려주는 선택을 내립니다. Das ist er doch nicht. Der war älter.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에 재즈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유대감을 느끼는 듯 보였죠. 한편 아저씨 집에 어떤 무리가 찾아옵니다. 바로 폴란드 파르티잔들이었죠. 아저씨는 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줬지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이하는 로맥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떠나죠. 그렇게 영화의 제목처럼 여러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Wo ist denn dein Freund? Ich weiß nicht. Das ist vielleicht ein Vollidiot. 기도 역시 이제 이곳 생활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죠. 기도는 프랑카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프랑카 역시 기도에게 호감이 있었고 두 사람은 재즈를 함께 듣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재즈 소리를 듣게 됐고 결국 기도의 일탈행위가 걸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된 기도. 지휘관은 그에게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손으로 직접 프랑카를 죽이는 것이었죠. Verabschiede dich. 그렇게 길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로맥은 기관사 보조에서 정식 기관사로 승진했고 기도 역시 진급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렸던 두 사람,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립니다. 함께 달려간 여름의 끝에서 두 사람은 어떤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폴란드 1943은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독일은 폴란드를 단 한 달 만에 제압했고 영화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영화의 원제는 낮이 가장 긴 날을 뜻하는 하지입니다. 즉 뜨거운 태양이 가장 오랫동안 떠있는 날이죠. 영화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청춘들의 날을 하지로 표현합니다. 빨리 해가 지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 도무지 해가 지지 않죠. 심지어 어느 것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마치 몸을 맡기듯 모든 부분에서 휩쓸려 다니죠. 이처럼 영화는 전쟁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괜찮은 영화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저는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